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미래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2차 조사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 동안 조사받은 이 대표는 한 차례 더 나오라는 검찰 요구에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부각했는데요. 아직 검찰의 공식 입장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추가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또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소환을 놓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 동안 조사받은 이 대표는 한 차례 더 나오라는 검찰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부각했습니다. 검찰의 선택지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조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1차 조사로부터 사나흘 뒤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주중에는 일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며 마냥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무와 또 국정의 나름의 역할도 있고 또 미리 정해놓은 일도 있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안 하면 내일 모레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의 공식 입장은 전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재소환 명분을 쌓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남은 조사 분량과 시간을 물어봤지만 검찰이 답하지 않았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면밀히 조사하는 건 수사팀의 의무라며 중대 혐의가 있는 만큼 촘촘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면서 조사 지연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사에 어떻게 임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할 말은 진술서에 다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 조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싸움 속에 검찰은 재소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지적된 아파트 유지, 보수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한파로 난방비가 치솟고 물가 상승까지 겹쳐 국민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중점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들입니다.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본격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인천과 청주 등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 보안 시설과 발전기 정비 공사, 알뜰 장터 운영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위가 10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게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와 용역 입찰에서 불공정 담합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과 함께 정기적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노후화와 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아파트 발주 공사와 용역 사업 규모는 꾸준히 늘어 재작년엔 연간 8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강력 한파로 난방비까지 치솟으면서 민생과 직결된 아파트 유지 보수 관련 시장 불공정 행위 감시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보호 차원에서 새해 업무 보고에서도 입찰 담합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생활을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아파트 유지 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들이 중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31일부터 이틀간 올해 첫 정례 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0.25%포인트로 지난달보다 인상폭을 줄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 폭보다 향후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김경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31일부터 이틀간 올해 첫 FOMC 정례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지난달 0.5%포인트로 인상폭을 줄인 데 이어 이번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그 폭을 더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 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확연한 둔화세가 이어지며 긴축 효과가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이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며 주시하고 있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FOMC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 폭보다는 향후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인상 중단 시기, 더 나아가 언제쯤 이나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작년 말까지 연준은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으며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내 인하로의 전환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FOMC 회의 다음 날 유럽 중앙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섭니다. 유로존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9%를 넘기며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작년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빅스텝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는데요. 전장년과의 면담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 지금으로선 양측이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TBS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된 시위라며 무관용 측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무관용 측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제 한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이제 더 이상 용인돼서 되겠습니까? 전장현과의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오 시장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자 양측이 협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 시장은 TBS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어준 씨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공식석상에서 처음이라고 운을 뗀 오 시장은 김 씨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 공영방송을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또 특정 정파의 논리를 옹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그동안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김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6년 넘게 진행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하차하면서 오 시장을 향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움직임이 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재부가 지원해주면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다만 난방비 폭탄 문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직접 통화를 하고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경을 감상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올랐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거나 추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력으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등 조난을 당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뒤를 이었습니다. 겨울 산행은 추위와 눈길로 사고 위험이 높고 기상이변도 심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해발 1567m 태백산 장군봉 정상에서 분주하게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지난 25일 60대 탐방객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새벽 강원도 횡성에서는 산에 오르다 조난된 50대 부부가 9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산행 중 아이젠을 분실해 하산이 어려워지자 직접 소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매우 추운 날이어서 체력 소모가 매우 심했고요. 유구조자들이 위치가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니고 이제 길을 잃으신 곳이어서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월 산악사고는 평균 700건이 넘습니다. 미끄러지거나 추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력으로 산에서 내려올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한 조난이 뒤를 이었습니다. 겨울 산행은 추위와 눈길로 사고 위험이 높고 기상이변도 심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보온이 잘 되는 옷과 모자 등 방한용품은 필수고 아이젠이나 스틱 같은 미끄럼 방지용품도 꼭 챙겨야 합니다. 겨울산은 해도 빨리 지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맞는 탐방로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신고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어서 부상 상태가 악화되거나 저체온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3월부터는 낙석이나 붕괴 사고 가능성도 높아 위험 구간은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